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앞으로 인생 역전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저는 그 인생을 좀 많이 허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전국 규모의 게임 경쟁대회를 3번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에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게 됐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지방 야간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격도 되게 지금은 건장해 보이지만 왜소했었어요. 키는 컸지만 오래 달리기 하면 꼴찌였고요. 혹은 꼴찌에서 앞에, 그러니까 제일 뚱뚱한 친구가 꼴찌라면 그 앞이 제가 달리고 있었던 100m 달리기도 보통 13초, 14초 뛸 때 15초, 16초를 뛰게 되는 약골 체력이었고요. 공부도 안 했고 게임만 했었고 체력도 약했고 그 다음에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었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있었나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되게 내성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었죠.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퀘스천이 딱 찍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허비했던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뛰는 자의 나는 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속독법도 하게 되고 이미지 메이킹, 그다음에 연산기억법, 좌뇌우뇌 개발법, 뭐 별의별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리도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제가 한 14, 15년을 살아오면서 운동, 지금도 제가 처음에는 20개 푸시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맨손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하루는 상체 근력 운동, 하루는 복근 운동과 하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팔굽혀펴기 할 때는 20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학창 시절에 번호대로 시켜서 이거 써간 거를 읽을 때도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가 지금 3,300명 앞에서 재작년에 강의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강의한 지도 한 14년 정도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잠시 소개를 드리면 급변하는 이 사회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쏟아지냐면 옛날에 구글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태초부터 2003년까지 모든 정보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고요. 그것을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미래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식 큐레이터 K의 인생 역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학습된 무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습된 무능. 천재가 악필이라고 하는데요. 글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마시길 바라고요. 학습된 무능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 비커입니다. 비커에 벼룩을 놨을 때 보통 벼룩은 자기 몸에 수십 회를 튀기 때문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유리막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험을 하면 당연히 벼룩은 여기에 부딪히겠죠. 세 번째 실험은 뭐냐? 이 유리막을 나중에 다시 지우죠. 없앱니다. 없애고 다시 한번 실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벼룩은 충분히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밖에 뛰지 못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학습된 무능 혹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서커스에서 보면 아기 코끼리를 그 말뚝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코끼리는 쇠사슬을 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묶어 놓긴 하는데 충분히 그것을 말뚝을 뽑아내고도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역시나 똑같습니다. 학습된 무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갇혔던 그 힘, 그것을 저항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 그 힘에 대해서 여전히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학습된 무능입니다. 이것은 일반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국내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S대학교의 학생도 많은 상담을 하러 오는 그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제일 많이 오는 상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머리가 나쁘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된 무능입니다. 그리고 소위 뭐 대기업에 다니는 그룹사에 다니는 S전자의 어떤 직원이더라도 자기 무능함을 탓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살다 보면 충분한 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학습된 무능입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력이 왜소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스트레스고 컴플렉스고 그리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파구로 저는 게임을 찾았던 거죠. 왜? 가상 세계에서는 제가 최고였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오락실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대전 액션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잘하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 돈을 넣으면서 이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잘하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저는 현실 속에서는 체력도 약하고 되게 왜소했던 사람이지만 그 가상의 세계에서는 되게 파워풀하고 강인한 캐릭터로 되어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게임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단순하게 게임이 재밌어서라기보다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욕구의 어떤 해결 그건 뭐냐? 현실 속에서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어떤 돌파구로 게임을 찾는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습된 무능 속에서 제가 그러면 한 15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탈피했고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갔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그 인사이트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학습된 무능이 형성됐던 그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톨스토이가 했던 말을 부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뀐 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여기 시청자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달 뒤, 1년 뒤 혹은 5년 뒤에 충분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운동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푸시업을 20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개를 한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놀라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